자, 오늘 1교시는 분계 연습 또 1시간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410페이지에 24번부터 분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사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현대개발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3억 원에 일괄 취득하였고 대금은 전자어음을 발행하였습니다. 단 취득 당시 건물의 공정가치는 1억 6천만 원, 토지의 공정가치는 8천만 원이며 건물과 토지의 취득원가는 상대적 시장가치에 따라 안분한다.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내용 파악을 좀 잘 해보세요. 자, 사옥을 지으려고 현대개발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일괄적으로 취득했습니다. 사옥으로 사용하려고 건물과 토지를 3억 원에 일괄 취득했는데, 그러면 건물 취득원가 얼마? 토지 취득원가 얼마로 정해야 되잖아요. 요 3억 원을. 이게 건물 토지 합쳐서 3억 원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3억 원의 취득원가를 건물과 토지로 안분하기로 했냐면은 시장가치에 따라 안분하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건물은 1억 6천만 원, 토지는 8천만 원 이래요. 예, 그래서 원래는 2억 4천이네요. 2억 4천. 네, 비싸게 샀군요. 시가보다. 자, 그러면 3억 원을 2억 4천분에 1억 6천, 그리고 2억 4천분에 8천만 원, 그 시장가치의 비율로 안분해서 취득원가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는 얘기냐면은 건물의 취득원가는 이렇게 계산기를 이렇게 두들기면 되죠. 3억 원 곱하기 1억 6천 160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누기 두 개 합치면 2억 4천 240으로 하겠습니다. 단위를 딱 통일시키면 되죠. 이렇게 하면 건물의 취득원가가 나옵니다.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보시고, 그럼 토지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토지의 취득원가는 3억 원 곱하기 8천만 원이니까 80 나누기 합치면 2억 4천이니까 240. 240분의 80이 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이 된다. 자, 계산 한번 해보세요. 건물이 얼마 나와요? 3억 원 곱하기 160 나누기 240. 계산기 한번 써서 계산해 보세요. 응? 건물이 2억 나와요? 네. 건물이 이렇게 2억으로 딱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토지는 이렇게 계산하면, 그렇죠, 1억 원이 나오는 거죠. 예. 토지는 저렇게 계산하면 1억 원이 나와야 합이 3억 원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일괄 취득한 3억 원을 갖다가 시장 가치에 따라 안분 계산해라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안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회계 처리를 해야죠. 자,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차변에 건물 2억 원, 또 차변에
토지 1억 원, 그리고 대변에 이걸 뭘로 대금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어음을 발행하였다라고 할 때 이 대금이 말입니다. 원재료를 구입하는 대금이라든가 아니면 상품을 구입하는 대금이라든가, 그래서 이 대금이 재고자산 관련 대금이면 지급업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건에서는 재고자산이 아니에요. 유형자산 취득에 관련된 대금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급어음이 될 수 없어요. 재고자산이 아닐 때는 뭐다? 지급어음이 될 수 없다. 뭐로 처리한다? 재고자산이 아니면 어음을 발행했어도 미지급금이라는 일반 채무 계정으로 그냥 처리해야 돼요. 재고자산이 아닐 때는 아니면 미지급금이다. 자, 우리가 그동안 어음을 발행했다라는 문제를 앞에서 해본 것은 전부 다 뭐였냐면은 원재료를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했다든지 외상매입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어음을 발행했다든지 그것이었습니다. 그거밖에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면 항상 지급어음이라는 매입채무 개정 과목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24번에서는 상황이 달라요.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어음을 발행했을 때는 지급어음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지급어음은 우리 회계에서 뭘로 분류돼요? 매입채무로 분류하잖아요. 매입채무. 이 매입채무라는 건 뭐냐면 재고자산을 매입하고 채무가 된 거다 이거죠.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재고자산 매입이 아니므로 미지급금이라는 일반 채무 계정으로 회계 처리해줘라. 거래처는 현대개발이 코드로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요 24번 문제에서 여러분이 새롭게 알고 가야 될 것은 건물과 토지를 일괄해서 금액을 결정해 가지고 취득했을 때 그러면 건물은 얼마, 토지는 얼마라고 우리가 회계 처리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시장가치로 안분 계산해 주면 된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시장가치를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시장가치라는 것은 공정가치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예. 160이 이게 뭐냐고요? 자, 우선 240부터 분모 240은 요 1억 6천과 토지 시장가치 8천만 원 더하면 이걸 두 개를 더하면 2억 4천이거든요. 근데 2억 4천인데 숫자가 너무 크니까 지금 이거를 동그라미 6개를 없애버리고 이 앞에 240만 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160이 요 앞에 있는 160이고 1억 6천에 160이고 요 80은 요 8천만 원에 80만 사용한 거예요. 숫자가 너무 기니까 동그라미 6개는 다 분자 분모해서 빼버린 거죠. 네, 그래서 24번 문제에서 여러분 이와 같이 일괄 취득할 시에 건물과 토지로 안분 계산하는 방법, 시장가치에 따라 안분한다.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시장가치에 따라 안분하려면은 문제에서 공정가치가 각각 얼마다 이걸 알려주면 그 두 개를 더합니다. 더해서 그것분의 건물분으로 계산하고 또 토지는 합계분의
토지분 해가지고 그 총괄 구입한 금액에다가 곱하기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산을 해 보시면 취득원가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알고 가야 될 것은 어음으로 발행하여 지급했다. 이때 이 대금이 재고자산 대금이면 지급어음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어음을 발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돼야 된다. 이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다음은 2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5번 문제는요. 제품 창고 건설을 위하여 건물이 있는 부지를 구입하고 동시에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건물이 있는 부지의 구입비로 1억 원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고 철거 비용 5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창고를 건설하기 위해서 건물이 있는 부지니까 토지예요.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해가지고 동시에 건물은 새로 창고를 지어야 되니까 이 건물을 철거했다 이거예요. 이때 그러면 이 철거 비용을 뭘로 처리하느냐? 요게 중요한데요. 뭘로 처리하는 게 합당할까요? 취득원가로. 부지의 취득원가로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이 부지, 즉 이 토지를 살 때는 토지를 보고 산 겁니다. 거기에 지금 지어져 있는 건물은 우리가 쓰려고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새 창고를 짓기 위해서는 그 건물을 철거해내야 됩니다. 따라서 철거 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변의 토지가 1억 500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이 1억 원, 현금이 500만 원 그렇게 되는군요. 보통예금 거래처는 한국은행이 1억 원, 그 다음에 현금이 500만 원. 맞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건물의 철거 비용이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 같아요. 26번도. 자, 26번 봅시다. 사용 중인 공장 건물을 새로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아, 이거는 그게 아니군요. 새로 산 게 아니라 건물이 너무 노후돼 가지고 기존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의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이런 걸 다 정리하는 회계 처리를 먼저 해야 되겠군요. 철거 당시의 기존 건물의 취득금액 및 감가상각 누계액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걸 왜 알려줘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했다는 것은 이거 건물을 없애는 거예요. 건물을 없앤다는 것은 일종의 처분과 같은 거예요. 다만 돈을 하나도 안 받고 건물을 없애는 것이 철거죠. 따라서 건물의 취득금액 요거 대변에 정리해야 되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요거 차변에다가 정리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정리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이 철거 비용 300만 원은 뭐예요? 우리가 지출을 했죠. 이 지출을 했으므로 이거는 철거의 즉 매각 유형 자산을 처분하는 손실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 천천히 한번 적어 봅시다. 자,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건물의 차감 계정인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제 없어져야 되니까 차변에다가 정리를 해야죠. 없앤다는 건 반대쪽에 기록을 해주면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건물도 이제 없어줘야죠. 없애줘야죠. 건물은 차변에 잔액이 있는 거니까 없애주려면 대변에다 기록해야 되죠. 그래서 1억 원. 자, 이렇게 되면 건물 없어졌고 감가상각 누계액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에 현금이 또 나가게 됩니다. 철거비 때문에. 그러면 300만 원 현금 대변에 가서 감소해야 되죠. 자, 이 현금이 나가기 전의 상태로 보면은 이 건물의 장부 금액은 2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장부 금액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 받고 누구한테 팔은 게 아니라 건물을 아예 헐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이 손실이 돼요. 장부 금액만큼 손실로 처리해야 되죠. 근데 2천만 원만 손실이 아니라 철거 비용 300만 원도 지급했어요. 이 철거 비용까지 손실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손실의 계정 과목 이름이 뭐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었죠. 그래서 건물의 철거를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인식해주면 됩니다. 그 장부 금액만큼을. 우리가 철거라 하는 것은 돈을 받지 않고 건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부 금액을 남아있는 그 장부 금액 그것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인식하면 되는데 지금 장부 금액이 2천인데 여기는 왜 2,300이냐 처분 손실이 철거 비용 때문에 건물 철거 비용 하는데 또 300만 원이 지출이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가 처분 손실에 포함이 된다. 네, 이런 내용도 우리가 처음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7번은 이것도 좀 비슷한 건데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27번을 한번 보시면은 보유 중인 사업용 토지, 사업용 토지 유형자산이죠. 토지의 일부분을 부산산업에 4천만 원에 매각을 하고, 이 토지가 원래는 2,300짜리예요. 우리 회사 장부 금액은 2,300인데 부산산업에다가 4천만 원에 이걸 팔기로 했다. 이거 매각하기로 하고 대금은 부산산업의 전기 2월 외상매입금, 그러니까 작년에 넘어온 외상매입금 1,500만 원과 상계 처리하고 잔액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 자, 우리가 지금 토지를 매각한 부산산업이 우리 회사의 거래처네요. 거래처.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2,300에 취득한 토지예요. 그래서 2,300의 원가니까 대변의 토지는 2,300만 원으로 정리해야죠. 매각했으니까. 근데 이걸 얼마에 받기로 했어요? 4천만 원 받기로 했어요. 시가가 4천이니까. 예. 그런데 이 4천만 원을 다 받은 게 아니라 외상매입금 1,500만 원 상계하고 그건 차변에 외상매입금 부채감소 시켜줘야죠. 나머지를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었다. 나머지가 차변에 보통예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 4천만 원에서 1,500 빼면은 2,500만 원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됐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차변이 4천만 원이고 두 개 합치면 대변이 2,300이니까 1,700만 원은 뭐가 돼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는 겁니다. 대변에
1,700만 원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차변의 외상매입금 거래처가 부산 거 1,500만 원 부채 감소 되고요. 그 다음에 돈을 받은 것은 보통예금 차변 한국은행 2,500만 원을 입금 받은 거고요. 자, 대별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대별은 토지 장부금액이 2,300만 원이죠. 우리가 토지는 감가상각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를 매각할 때 건물과 다르죠. 건물은 매각할 때 감가상각 누계액도 차변에 와서 정리를 해야지만 토지는 감가상각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요. 정리할 것이 없죠. 그리고 이제 이 차이 1,700만 원이 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이거. 유형자산 처분 이익. 요것이 1,700만 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어떤 거래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 28번을 보겠습니다. 전년도 말로 내용 연수가 경과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승용차. 네, 운행이 불가능하면 승용차 어떻게 해요? 차량을 폐차시켜야죠. 예. 운행이 불가능한 승용차, 이 승용차는 850만 원에 취득했었고 지금까지 감가상각한 누계액이 849만 9천 원. 그러면 장부금액 1,000원 남았네요. 1,000원. 1,000원이 장부금액이에요. 폐차 대행업체를 통해 폐차시켰습니다. 이때 우리가 차를 폐차시키는 것은 앞에 26번인가요? 거기에서 건물을 철거하는 거하고 개념이 같아요. 건물 철거할 때 회계 처리하는 것처럼 하면 돼요. 자, 건물 철거하는 것처럼 차량 폐차도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당해 폐차 대행 업체로부터 고철비 명목으로 10,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10,000원 잡아주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자, 그러면은 이 1,000원의 장부금액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와야 되는데 10,000원을 받아버렸으니까 9,000원만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정리가 되겠군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차변에 우선 받은 거 현금 10,000원 한번 적어볼게요. 현금 계정 차변에 10,000원이 오겠죠. 아이고, 10,000원 이거죠. 예. 자, 차변에 또 와야 될 게 감가상각 누계액 정리해야 되잖아요. 감가상각 누계액 8,499,000 이거 정리해야죠. 그리고 대변에 차량 운반구 정리해야죠. 차량 운반구 취득금액으로 정리하는 거잖아요. 예, 85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차변 합계가 얼마인지 한번 보면은요, 850만 9천 원이 됩니다. 850만 9천 원이 차변의 합계가. 그러면 대변의 합계는 지금 850이잖아요. 9천 원이 딱 차이 나죠. (9,000원이) 그러면 이건 이익을 본 거군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발생했군요. 장부금액 1,000원인데 10,000원 받았으니까 맞죠? 이익을 본 거죠. 9,000원만큼. 네. 자, 이 차량의 장부금액은 취득금액과 감가상각 누계액의 비교를 해보면 장부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00원입니다. 1,000원인데 폐차장에서 10,000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9,000원을 이익 본 거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9,000원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거죠. 자, 다음은 29번으로 가볼게요. 29번의 문제는 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신한은행에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250만 원이 발생하여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그러면 보통예금 대변이 되는 거죠. 당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회계기준상 자본화 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하였고 공장은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건설 중에 있을 때 개정 과목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유형자산 개정 과목 아시죠? 자, 지금 요 250만 원을 우리가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이 250만 원이 뭐냐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라는 거예요. 은행에서 돈을 신한은행에서 건설 자금으로 돈을 빌렸어요. 건설 자금 얼마인가를 빌렸는데 이번 달에 이자를 250만 원을 은행에 내야 돼요. 근데 이 250만 원이 자본화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 이랬어요. 자, 자본화 대상 요건이 충족한 비용은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고 자산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본화 대상 요건을 충족했다 하면은 자본적 지출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거잖아요. 수익적 지출 하면은 비용 처리하는 거고. 그래서 이 이자는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 때문에 발생한 이자니까 이 이자도 건설 중인 자산으로 봐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250만 원을 이렇게 분개하면 됩니다.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250만 원 대변에 보통 예금 한국은행 250만 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자 비용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 자본화 대상 요건이 충족된다 하면은 이 이자 비용은 비용이 아니고 자산이다. 그럼 뭘로 볼 거냐? 지금 현재 공장을 건설 중에 있으니까 건설 중인 자산으로 봐야 된다. 자, 이제 30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0번을 볼까요? 자, 30번을 보면은요. 업무용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여 완전히 소실되었어요. 예, 이런 것은 우리가 사고죠, 사고. 우리가 앞에서 아까 차량을 폐차시킨 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예,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실 전에 감가상각비가 반영된 차량의 장부 금액은 다음과 같다. 해당 차량은 손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자 그러면 취득금액 2천만 원짜리 요 차량 운반구 이제 없어졌어요. 대변으로 가야 되겠죠. 자, 차가 없어졌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애줘야죠. 감가상각 누계액 차변에 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차가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에 이 차량의 장부 금액은 1,800만 원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1,800만 원을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럴 때는요, 화재로 인해서 어떤 재산이 소실됐다 그러면 영업의 비용 중에 재해 손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화재, 태풍, 폭풍 뭐 이런 어떤 천재지변이나 화재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것을 재해 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200만 원이 있고요. 비용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재해 손실 1,800만 원이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요. 대변에 차량 운반구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차량 운반구 2천만 원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1번으로 가볼까요? 공장에서 사용 중인 기계장치가 진부화되어 손상 차선을 인식하려고 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이 기계가 현재 장부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120에 사가지고 감가상각을 30만 원 했으니까 현재 이 기계의 장부 금액은 현재 90만 원이에요. 장부상 가치가 장부 금액이란 말이에요. 장부 금액이 90만 원인데 공정 가치는 40만 원. 지금 시장에서 이거 내다 팔면 40만 원밖에 이 기계를 못 받아요. 진부화가 되어 가지고. 유행이 지났다? 네, 진부화. 네. 진부화. 네. 유행이 뭐 지났다고나 할까요? 뭐 이런 거. 이제 그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각광을 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인터넷으로 시작해가지고 웹사이트에 웹 검색, 네이버, 야후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이제 AI 기능이 탑재된 AI 인공지능으로 인공지능 검색기를 쓰고 있어요. 지금은 검색기하고 우리가 대화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네이버와 같은 그런 그 어떤 정보를 찾아주는 이런 검색 엔진, 이것은 이제 다 잊혀지는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진부화예요. 진부화. 그러면 이제 네이버라는 회사가 물론 그것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네이버라는 회사 가치가 과거에 뭐 9조 원만큼의 장부 금액으로 만약에 가치가 있는 회사였다 그러면은 지금 그런 어떤 새로운 검색, 인공지능 검색 기능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이 나오면서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시장 가치가 4조 원으로 떨어지거나, 사용 가치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회사가 그래도 생각하는 가치예요.
자, 시장에서는 여기서 40만 원이라고 했죠. 40만 원. 자, 우리 회사의 기계의 장부 금액은 90만 원인데 지금 시장에 내다 팔면 40만 원이고 우리 회사가 계산하는 사용 가치로는 50만 원이다 이거예요. 50만 원. 그러면은 여기서 큰 것을 채택합니다. 맥스. 큰 것으로 장부 금액을 고쳐줘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손상 차손으로 인식하는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90만 원인 장부 금액과 사용가치 50만 원의 차이는 바로 40만 원이죠. 이 40만 원을 손상 차손으로 비용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유형자산 손상 차손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우리가 손상차손은 무형자산에서도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유형자산 손상차손, 무형자산 손상차손 이렇게 영업의 비용 개정 과목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40만 인식해야 되고요. 대변의 기계장치에서 40만 원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실수. 자, 우리가 진부화라는 것은요, 다시 어떤 시장 상황이 개선돼 가지고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상각을 안 합니다. 직접 상각을 안 하고 손상차손 누계액, 여러분 감가상각 누계액 이런 거 있죠? 그것처럼 간접상각을 해요. 손상차손 누계액. 무엇의 차감 계정이냐면 저 기계장치. 요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으로서 손상차손 누계액이라는 차감 계정으로 간접적으로 상각을 합니다. 이 40만 원 어떻게 계산했는지 아시죠? 아까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수식으로 써보면 손상차손을 구하는 방식, 장부 금액에서, 장부 금액은 여러분 아시죠? 취득 금액 마이너스 감누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줄여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득 금액에서 감누를 뺀 것이 장부 금액이에요. 거기에서 마이너스 맥스 큰 거, 무엇과 무엇 중에서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에서 큰 것을 빼준다. 이 손상차손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장부금액 아까 120에서 30만 원을 빼니까 장부금액이 9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90만 원 나왔어요. 거기서 빼기, 자, 공정가치가 40이고 사용가치가 50이니까 큰 것을 빼줘야 되니까 50만 원을 빼줘야 된다. 이거. 그래서 손상차손이 40만 원이라고 계산을 우리가 한 거예요. 왜 40만 원입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상차손이 왜 40만 원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다. 손상차손이라는 것은 대개 어떤 진부화라든가 이런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진부화의 판단은요, 추정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것처럼, 자, 네이버의 웹 검색 엔진이 이제는 끝난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해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자,
AI 인공지능 검색 엔진이 그동안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수집한 정보가 자, 국내 정보가 전부 네이버에서 제공한 정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네이버가 그 우리 국내 정보 그 AI 엔진에서 쓰고 있는 그 정보의 저작권을 요구를 해서 어마어마한 재판을 걸어서 우리가 이기게 됐다. 만약에 네이버가. 그러면은 그 돈을 가지고 그 AI 회사 이제 그거 다 내려면 만약에 돈을 다 지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을 발행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네이버가 그 자금 가지고 그 주식을 다 매입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상황이 또 역전될 수가 있다. 그 회사가 네이버 것이 될 수도 있네. 그렇게 되면 이제 진부와의 관계 없어요. 다시 가치가 공정 가치는 다시 오를 수 있는 것이죠.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래서 우리가 시장 상황은 또 어떤 추정했던 것이 또 새로운 변수 때문에 다시 새로운 어떠한 추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감 계정으로 손상차손 누후 계획이라는 차감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회복이 됐다 그러면 이 손상차손 누후 계획을 차변에 기록해서 회복시켜 줘야 돼. 다음에 3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번. 자, 32번은 주식회사 호산으로부터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토지 2억 원을 현금으로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자, 취득세는 여러분 취득원가라는 거 아시죠? 2억 원에 포함을 해서 2억 1,000만 원인데 자, 이 토지가 영업에 사용할 토지인가요? 투자 목적에 사용할 토지인가요? 투자 목적. 개정 과목이 영업에 사용할 토지면은 토지라는 유형자산 개정 과목을 사용하는데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토지니까 투자자산 개정 과목으로 개정 과목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목적의 토지나 건물은 개정 과목이 뭐냐면 투자 부동산이에요. 투자 부동산. 이걸 토지로 회계 처리하면 안 됩니다. 2억 1,000만 원이 되고요. 대변의 현금이 2억 1,000만 원이 되는 것이다. 네, 투자 목적으로 토지나 건물을 취득했을 때 개정 과목이 투자 부동산이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33번은요. 아진 상사의 투자 부동산 1억 9천만 원을 전부를 2억 5천만 원에 매각하면서 대금은 1년 만기의 어음, 전자어음으로 받았습니다. 이랬어요. 자, 아까도 어음을 발행했을 때 설명을 했었습니다. 지급어음이 아닌 경우 재고자산에 관련된 것이 아니면 지급어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여기서도 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연습했던 것들이 전부 다 받을어음이었어요. 왜 받을어음이었느냐? 어음을 왜 받았냐면은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어음을 받았기 때문에 받을어음인 거예요. 매출채권. 아니면 외상매출금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게 매출채권 받을어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어음은 투자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 채권,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해 줍니다. 거래처는 아진 상사가 돼야 되겠죠. 2억 5천만 원을 어음으로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수금 2억 5천. 대변의 투자 부동산 1억 9천만 원짜리죠. 자, 그러면 이제 얼마의 이익이 생겼느냐? 투자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유형자산을 처분했을 때 이익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죠. 예, 그러면 투자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그건 투자자산 처분 이익이에요. 그래서 영업의 수익 개정 과목 투자자산 처분 이익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용해 보지 않았던 개정 과목들이 지금 이 시간에 많이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 일단 33번까지 하겠습니다. 33번까지 이번 시간에 분계 연습은 하고요. 34번 표시해 두었다가 다음 분계 시간 때는 34번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